우리 큰 박수로 시작할까요? 근데 그냥 키는 거네요. 원래 대부분 마이크에 버튼이 있는데. 소리 들려요, 매니저님? 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원장님한테 너무 원대한 평을 받아서 제가 우연찮게 여기에 쓰게 돼서 저도 영광인데요. 저는 진짜 철저하게 그냥 뼛속까지 공인중개사인 것 같아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일들은 눈을 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부동산 중개 쪽 일도 해보고 같이 겸해서 투자도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2004년, 3년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자격증 따자마자 바로. 예, 그렇게 하고 제가 14회가 아마 2003년도일 거예요. 14회 공인중개사 따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일이. 그리고 저는 결혼도 되게 일찍 했지만 그동안에 계속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은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게 천직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상 시도를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게 자격증만 따서는 일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도 2004년도에 강의가 있었어요. 그 강의를 딱 듣고서 배우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진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열심히 이렇게 강의 있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하면서 중개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었고, 그 재밌다는 기준이 사실 우리가 일을 하면 도장을 찍고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일이 안 된 애를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끔 교육장 가거나 이렇게 가끔 특강 가면 일이 안 돼요, 경기 안 좋아요, 그 말 듣는 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으로 해본 적은 없어. 그냥 누가 나한테 요즘 경기 안 좋죠? 그럼 예, 그냥 그 한마디 하고 대꾸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자꾸 경기 탓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그러고 말았고, 또 예전에 저는 그 수기로 계약서를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도 쓰고 이렇게 강의장에 여러 번 자꾸 다른 데도 올라가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했었는지를 자꾸 제 과거를 들추다 보니 수기로만 계약서를 썼던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되게 폐쇄적이었었어요. 이런 강의 시스템도, 저는 지방이잖아. 대전에서 부동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없었어. 그래서 서울에서 그때 저도 이렇게 온라인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는데, 서울 요 매장, 그 강의장 안에서 그때 듣는 분들이 제일 부러웠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온라인으로 듣는데 진짜 저 교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로 잘 돼? 내가 막 따지고 싶을 정도였는데 물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었어. 그래서 나는 강의 있으면 웬만하면 직강으로 강의를 듣고 거기에서 교수님과 소통을 해서 뭔가를 하자. 그렇게 해서 대전으로 강의가 내려오기 시작할 때쯤 돼서는 웬만한 거는 수업을 많이 듣고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 이제 여기까지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 제가 과연 정말로 진짜 중개 노하우가 있는지를 제가 제 스스로 오면서 항상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부동산 중개를 잘해요. 열심히 하기도 하고 계약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일도 잘 되는데, 지금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굉장히 잘 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부동산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내가 뭘 잘해서 잘 될까는 특별하게 딱 찍어 그럼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중개업 이렇게 저희 강의 듣는 것도 되게 좋고 뭐 세법도 그렇고 뭐 다 듣잖아요. 듣는 거 되게 좋아. 근데 이 부동산 중개업도 다른 분야와 똑같이 자기 개발이 잘 된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된다는 건 제가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기 개발 챌린지 이거에 목숨 걸고 합니다.
제 책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자기계발로 시작을 했던 건 바인더였습니다. 책을 읽고 바인더로 내 일정을 정리를 하고 내 시간을 쪼개서 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를 더 들을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듣고 나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업무를 반영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독서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1년에 365권도 1년에 100권 읽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2년 동안 막 해서 내가 1000권을 해볼까 막 그렇게 해가면서 독서도 진짜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읽기 싫으면 이만한 얇은 책 있죠. 그것도 막 읽었다고 한 권에 플러스 시키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놓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혼자는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하다가 보면 우리 그 작심삼일이라는 옛날 속담이 정말로 딱 맞아요. 3일 딱 지나면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하게 되니까 나는 안 했는데 누군가 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챌린지 이러한 것들을 참 열심히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놓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여러 번 이제 제안을 들었는데 제가 저는 노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해볼게요는 하는데 그 해볼게요에서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상가 이렇게 포스트지를 만들 때도 그냥 뭐 임대 매매 문의 전화번호를 만들진 않아요. 저는 거기에 제 사진을 넣고 저희가 잘 해볼게요라는 멘트도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볼게요는 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쓰는 게 사실은 되게 두렵고 겁나고 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초보자들한테는 가서 해봤었어요. 이제 자격증 딴 초보자들한테는 모르잖아요. 내가 A인데 막 BC로 알려준들 그분들이 저 사람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여기는 일을 다 해봤던 경력자들이시잖아. 저 지금 되게 쫄고 있어요. 그래서 나 오늘 오면서도 나 너무 쫄고 있다. 어떡하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원장님이 좀 더 중개에 최적화되고 중개를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처음부터 시도를 했던 그리고 이번 연초잖아요. 1월이니까 다들 바인더로 계획들을 세웠을 것 같아. 2026년도 내가 뭐를 하겠다고 계획 세우신 분 계세요? 없어? 계시다. 제가 내일 꼭 다음 주에 책 하나 꼭 갖다 드릴게요. 계시잖아, 이렇게. 2026년도를 저는 해마다 제가 2014년도부터 계속 했었어요. 나 2014년도부터 바인더라는 걸 내가 접해서 거기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구나를 제가 알았고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 바인더 안에 들어가면 연계획이 있어요.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 40년 계획이 있어. 저 이거 자꾸 말하면 저 대전에 독서 모임 하는데 거기 언니들이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우리 사람같이 살자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저 혼자 항상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살려고 노력을 했고 얼마 전에 제가 26년도 거를 정리를 하려고 바인더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2023년도 바인더에 목표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개 실무 쪽으로 이제 분야별로 중개 실무 쪽으로 가장 최적화된 저는 여기 멘토스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부는 아니에요. 아부 아니에요, 원장님. 진짜로.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딱 내렸고 제가 강의를 어디 가서 다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서울에 더 좋은 강의가 있는지는 저는 몰라. 전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시골에서 올라다니고 공부하면서 배운 결과 상가든 세무든 뭐든 강의 질이 진짜 좋아요. 교수진 분들도 되게 좋으시고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 목표가
제가 그때 당시는 약간 특강과 초보자들 중개 실무의 강의를 조금 띄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왕에 강의 시작했으면 한번 스타 강사 한번 돼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평택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왜 평택에서만 해? 할 거면 강남 가야지. 딱 그 소리를 누가 저한테 딱 하는 것도 일반인이야. 저랑 그냥 친한 언니인데 그래야 되는 거야? 야 시작했으면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딱 듣고 2023년도에 바인더에 그럼 나는 우리나라 최고 강의 모집인 멘토에서 강의로 주거용의 6주로 30주 강의를 하겠어. 써 있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서 저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가 그거를 23년도에 세웠었어. 계획 안에, 목표 안에. 근데 그걸 어제 바인더 며칠 전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26년도 바인더를 정리를 하다가 그게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쓴 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날 딱 실감을 더 하면서 전 소름이 쫙 돋았었어요. 또 어떻게 강의 시간과 요일까지 딱 맞춰서 제가 그걸 23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그걸 다시 뒤져봤겠냐고. 봤어도 24년도에 한 번 봤을 거야. 그러고서는 제가 못 봤을 거예요. 그랬는데 원장님이 제안했을 때 제가 서울에서 자주 못 올라오니 3시간씩은 조금 무리수니 원장님 5시간씩은 제가 강의를 다른 데서 다 하니까 하자. 그렇게 하고 6주로 끝내면 어때요? 그리고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좋아. 그렇게 딱 됐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진행하는 도중에 얼마 전에 그걸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 여기 같이 저랑 듣는 분들한테 바인더라는 시스템이 어떠한 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책이든 상관없고 저희들 해마다 바인더 쓰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금융권 은행사에서 많이 주잖아. 이거를 쓰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이게 연으로 갔다가 월로 갔다가 주로 갔다가 일로 가요. 그러니까 1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오늘 어떻게 보냈는지,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러한 기준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럼 내가 내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바인더 챌린지를 90일간 제가 해보겠습니다. 원장님께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연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강의할 때는 제가 바인더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챌린지 하는 게 워낙에 많아가지고 다른 걸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강의는 처음이고 연초고 그래서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해서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인더로 들어갈 거고요. 6주 강의입니다. 6주 강의를 써서 올려달라고 요청이 드려서 이게 교재가 올려달라고 요청이 드려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볼 건데 저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이제 멘탈을 좀 잡아주고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들로 계속 저처럼 아침에 출근 열심히 하고 퇴근 늦게 하고 하는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내 직업에 대한 마인드 그 다음에 나는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조금 깊게 생각을 해서 일을 그 마인드가 세팅이 되면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헤쳐나가거든요. 이러한 방법을 조금 최대한 열심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상위 1%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바인더 이거 할 거는 제가 오늘까지는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러한 것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서 제가 아마 다음 주 강의부터 바인더 쓰는 거는 한번 시작을 해서 알려드리고 쓰는 건 되게 쉽습니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한번 연습 삼아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셔도 되는데 26년도 달력이 맨 앞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거기 또 한 장 넘기셔 보면은 쓰는 방법들이 다 있어. 그렇게 하고 있죠. 다 월별로 어떻게 쓰는지 이러한 것들 다 있고요. 또 넘겨보시면 계획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5가지 섹션을 가지고서 업무 거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얘기고 그걸로 있고 그 네모난 달력 있는 건 월별 월자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더 넘기시다가 보면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수업 도중에 한 번 더 깊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부동산 가장 오래 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나 20년 했어. 오! 외우셨어. 나 10년 했어. 10년은 많으실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럼 몇 년들 되신 거예요? 5년? 10년 다 내외세요? 그러세요? 그럼 좀 저 목소리 높아져도 되겠네? 저 괜히 쫄았나? 저기 20년 넘으신 분은 그냥 짐 싸서 가셔도 될 것 같고. 근데 10년? 조금 제가 목소리 톤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막 15년, 20년 베테랑들 들어오면 제가 뭔 얘기하나, 제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닌가 또 막 그렇게 보실까봐 쫄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여기저기 듣는 얘기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일이 안 된다. 그 얘기를 많이 들려요? 하시는 거 맞아요? 안 돼요, 일이? 서울, 경기권, 뭐 기타 지역도 계시겠지만. 그래요? 안 돼요, 진짜로? 왜? 32%가 안 됐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정답이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진짜 진리 딱 하나, 몰라서 못하시진 않으세요. 그죠? 그냥 내가 사무실에 왔는데 고객이 없고 매물이 없고 손님이 없어. 그것만 탓하고 계신 거지 내가 중개업 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몰라서 못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개하는 방법 모르는 거 아니잖아. 특약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쓸걸요. 제가 이게 뭐 방송에 나가서 뭐 어차피 까였는데 얘기하는데 저 어제도 계약서를 10시에 2시에 4시에 3건을 쓰고 왔어요. 저희 세종이에요. 저희 지방이야.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계약금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서를 3건을 쓰겠지. 그러니까 토요일은 저희가 하루 종일 점심을 못 먹고 일을 하는 찰나고 토요일에 무슨 일정을 제가 잡지를 못해요. 근데 그날 어제 그랬었어. 연초 들어와서 그렇게 쓰고 왔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걸 쓰는데 그러면 오타도 많았고 어제 진짜 웃긴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희가 신년 초에 제가 저희 세종에서 16억이면 엄청 큰 거예요. 여기 서울에서는 깜보시겠지만 16억짜리 매매계약서를 제가 계약금 5천을 딱 넣었어요. 1월 1일 날 출근해서 이번 달에 올해는 그죠? 좋죠. 잘 되겠다. 그렇게 부푼 꿈을 갖고서 계약서를 제가 아침에 출근을 쫙 하면서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출력을 했는데 특약이 너무 배열이 예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특약을 새로 출력을 해보니까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특약 배열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다시 한 방을 다시 닫고 다시 열었는데 그 계약서가 없어졌어.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손님들 앉혀놓고서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가지고서 다시 출력했던 거를 열심히 막 두두두두두 막 쳐가지고서 하다 보니 당연히 오타도 났을 테고 임차인 전화번호도 매수자 전화번호도 잘못 써졌을 테고 그게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매수가 3월 9일에 잔금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어떠한 사례가 생겼냐면 그쪽에 매수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서 3주택인 걸 인식을 못했던 거야. 제가 아까 매매 금액 얼마라겠어요? 그죠. 3주택이면 우리 취득세 12%잖아. 여기 다 멘토에서 공부하셨던 분이라 너무 잘하실 거야. 그렇잖아. 저 계산기도 안 돼. 10%만 해도 1억 6천이야. 그죠. 그래서 하나를 빨리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제 계약을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는 한 12시 넘어서 2시쯤 했어요. 얘가 2시 계약이었으니까 12시 넘어서였던 거야. 뭐라고 해. 매도한테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시면 얘기를 드려보자. 그래서 매수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했더니 잔금일을 좀 늦춰달라는 거야. 3월 9일이니까. 그러냐. 그러면은 매도분 그러실 분이세요. 그래서 알겠다. 한번 와보셔라. 그러고서는 와서 진행을 했어. 근데 매수가 앉아서 이제 잔금일을 늦추면서 뭔가 탓을 해야 되잖아. 매도가 한 10분 정도 늦으셨거든요. 탓을 해야 되잖아. 그 매물 내가 네이버에 16억에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깎여야 되잖아. 안 깎고 그냥 딱 16억에 계약을 했어. 자기는 집을 한 번도 안 깎고 사본 적이 없대, 매수가. 이제 그걸로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냐. 여기 일은 어떠한 상황이 생겼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한테만 전속으로 단독으로 나와 있었던 매물이었는데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이 작업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작업 들어간 단지 내 부동산이 얘는 17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왜 이렇게 싸게 내놨냐고 소유자, 매도자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뻣뻣해지셨겠죠. 16억 받으면 자기는 무조건 팝니다라고 큰 소리하고 호언장담 하시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16억 광고해서 한 2, 3점 깎아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안 깎인다. 그리고 솔직히 상대 부동산한테는 제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분이 저한테 2명이 더 웨이팅이 돼 있으세요. 근데 단지 그게 안 팔린 것 뿐이야.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웨이팅이 되어 있고 매도한테 저 이거 사장님 이거 16억 아까우니까 우리 비워놨다가 임차인 3월 3일에 내보낼 거거든요. 비워놨다가 우리 이거를 이때 하자. 그렇게 제안도 드리면 그분은 저한테 따라오실 분이야. 우선 당장 자금에 대한 여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부동산 보고 바로 계약한다 하니까 저도 조금 깎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겠죠. 매도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16억에 계좌를 받아서 계약금을 쏘게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3주택의 취등록세를 그 부동산이 놓쳤던 거예요.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나를 빨리 팔아라.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그랬더니 공실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이걸 빨리 팔겠대요. 그러면 알겠다 그걸 말씀을 드려보고 빨리 팔리면 땡기는 걸로 해보자 얘기를 드렸더니 저는 매수가 안 해주기를 솔직히 속마음에서 바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매수가 와이프랑 상의하겠다고 나가서 통화를 하시더니 그럼 이렇게 급하게 계약을 쓰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가 와이프랑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고 서로 얘기를 충분히 대화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고 하면서 계약서를 다음에 만나서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매도는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 더 갈 수 있는데 서운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 매도는. 그렇게 했던 찰나였는데 매수가 아니라고 그럼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어제 그거를 그냥 2시에 그러니까 그 2시에서 거의 3시 한 40분 정도 실갱이를 했었어. 얘기를 막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력을 딱 해놨는데 계약서가 확 날라갔으니까 저도 그거를 되게 못 본 거야. 다시 막 확인 설명서 쓰다 보니까 오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하게 계약서를 쓰는 사람도 못 되고요. 완벽하게 뭔가를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못해서 대표님들이 계약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나는 왜 내 사무실에서 열심히 내가 진짜 9시에 문을 열고 6, 7시까지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나는 왜 계약이 안 나오고 손님은 왜 나한테 안 붙고 손님이 매물이 나한테 상의해볼게요. 그리고 왜 옆 부동산에다가 물건을 내놨을까. 이러한 거를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단지 해볼 시간이 없으셨고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 정도로 주말에 5시간씩 이 장시간 동안에 수업을 받고 가지고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라 하면은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많이 쌓아주세요. 공부도 더 많이 하셨고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야 진짜로. 근데 그거를 내가 생각을 잠시 안 해봤을 뿐인 거야. 저는 그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위 1%라고 해서 막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기대에 막 부풀어서 오셨을 텐데 제가 좀 잔소리 조금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조금 드릴 거지 진짜 내가 특급 비밀이 뭐가 있는지는 알아서 건져가세요. 모르겠어. 무슨 특급 비밀이든 제가 잘하는 건 자기 개발하고 챌린지입니다. 그거를 습득화 드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가장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면은 무조건 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던 거는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2월 30, 31일 날 모 강의를 자격증 36회더라고 이번에 36회 따신 분들 강의를 제가 5시간씩 이틀을 해주고 왔어. 김포 가가지고.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진짜 눈이 막 반짝반짝해.
내 자격증을 땄잖아. 얼마나 좋아. 12월 30, 31일이야. 생각나요? 자격증 땄던 기분 생각나? 네. 나요? 몇 회예요? 아, 35회. 아, 새록새록 하겠다. 여기 조금만 계신 분들은 안 날걸? 어땠는지? 막 나는 맨 마지막에 자격증을 막 가져가야지 막 해가면서 막 저도 막 되게 늦게 자격증을 들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분들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진짜. 그리고 저도 그때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항상 처음 일하는 분들, 자격증 처음 땄던 분들한테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아, 그때 나는 이 자격증 따고서 도대체 뭐를 해보려고 했을까? 그랬을 때는 누가 한두 마디 해주는 게 저한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되게 폐쇄적이었고 모든 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 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 자격증 땄는데 나 일 좀 할 테니까 좀 어떻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막 그럼 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를 한 4시간을 앉혀놓은 분도 계셨었어요. 거기는 직원을 뽑는 데가 아니었어. 근데 저는 아기가 어려서 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데 가서 일을 하자. 그래서 제 집에서 앞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을 제가 전화를 드리고 제 중개업 일을 해보고 싶은데 소금으로 일하고 싶은데 혹시 저 사람 안 뽑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한번 와보던가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그분은 중개사가 9회였었어요. 저는 14회였고 5년 선배잖아. 그래가지고서 얘기로 제가 음료수를 사주고 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뭘 일을 해봤냐는데 그 전에 같은 지인하고 원투룸을 제가 한 4, 5개월 해봤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아기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제가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그래 집에서 놀기 뭐하니까 가겠다 그랬더니 어디서 있어 보래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진짜 4시간인가 3시간을 앉아있었어. 그런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 그 대표님이 움직이는 동선만 계속. 손님이 계속 왔었겠지. 왔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전화 받고 막 왔다 갔다 심지어는 걸레도 빨고 오시더라고요. 밀대까지 기억이 나요. 밀대까지 막 이렇게 딸궈가지고 막 오시는 거가 지켜보고 있어서 그랬더니 그냥 원룸 계약 한번 해보고 일해볼 거면 오던가 그 말 딱 한마디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때서 딱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딱 그만두고 안 갔어요. 그랬는데 그 바로 맞은편 사무실에서 옛날에 그 교차로하고 벼룩시장 있는 거 아시죠? 저 교차로 세대예요. 교차로하고 벼룩시장에서 매물 작업했고요. 전화 작업했던 세대예요. 거기에 구인 광고가 떴는데 그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못 본 거야. 제 공인중개사 동기가 언니가 야 왜? 그랬더니 진수가 거기 사람 뽑아. 네가 거기가 딱이야. 그 언니는 다른 데로 가도 돼. 나는 혼자니까 가도 되는데 너는 아기가 있으니까 글로 가래. 거기 가서 면접 보자마자 다음날부터 출근하라고 해가지고서 출근을 했는데 이건 웬걸. 대표가 없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제가 문을 닫고 퇴근을 해요. 대표님 분명히 면접을 봤는데 안 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은 못 가고요. 내일도 못 가고요. 한 목요일쯤 사무실 들어가요. 저 혼자 거기 가서 뭐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던 옛날에는 우리 학원이었잖아. 저는 온라인 수업도 없었어요. 온라인 수업도 없어서 학원이었잖아. 학원에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했던 친한 분들 몇 분이 다 소공으로 4명이 취업을 해서 4명이 만나서 맨날 칼국수로 점심을 먹으면서 나 이 일이 아니야. 우리는 중개사 될 자격이 없어. 우리 맨날 그랬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4명이. 그래서 야 우리 대표는 이랬는데 그래서 언니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떠냐고 하면서 띠지를 붙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언니 한 명이 하잖아요. 우리 그거 다 따라했어요. 셋이서 막 띠지해서 붙여서 가위질해서 칼질해서 그거 막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럼 띠지가 어디다 붙이면 잘 붙을까 고민하고 이거를 볼 수 있을 때가 어디 있을까? 초인종에다 할까? 열쇠에다 붙일까? 막 그렇게 고민하면서 제가 그 띠지를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첫 그 사무실 사장님 안 계신 사무실에 첫 원룸 계약서를 딱 썼는데 300에 35짜리 법정보비 6만 8천 원이었던 것 같아. 우리 대표님 그 돈만 받더라고. 저 원룸 할 때 10만 원 이상 받는 걸로 그때 3개월 일할 때 배웠거든요. 6만 8천 원이래 법정보비가. 그래가지고서 저기 대표님 이거 6만 8천 원이 아니라 15만 원도 받아도 된다. 아니 계약서에 나온 대로 받아야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대표님도 경매만 하셨던 분이라 자격증을 딴 데다가 놀이터로 사무실을 차려놨는데 와봤자 딱히 일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직원을 뽑아서 제가 사무실 문을 열어드리고 제가 혼자 출근해서 일도 혼자 배우고 한 번은
그 부동산 중개에서 진짜 신인 사람들을 저희는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는지 아세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종교인 분들하고 계약하는 거 조금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서 거기 성공하면 신으로 등극을 시켜주겠다. 제가 항상 그래요. 진짜로. 왜냐하면 거기는 결정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맨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래가지고 결정이 잘 안 돼.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서 거기에 대처해서 수수료를 받았다. 윈이라고. 특히 거기 종교에 해당이 안 돼 있으면.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을 집을 한번 사드린 거예요. 그날 혼자. 그래가지고서 그때 당시 매매로 진짜 6억 얼마짜리를 목사님 집을 혼자 사드렸어요. 양타로. 그게 저희 첫 큰 계약이었었어요. 그거 사드리고서 저 한 달은 울었을걸요?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법무사 사무장님을 다른 부동산 그 같이 일하시는 분 한 분이 소개를 시켜줘서 그 사무장님한테 울면서 전화했었어. 그 사무장님 아직도 제가 오빠 하면서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울면서 전화했었어. 사무장님 있잖아요. 여기 매수분이 이렇게 해달래요. 그러면서 진짜 울면서 전화했고 그분들도 조차 내가 투자라는 걸 알면서 배려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만 따면은 전 다 되는 줄 알았었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닌 거를 제가 알게 됐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가 진짜 말 한 대로 갑옷 입은 것처럼 되게 당당해지고 탄탄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공부하고 책 읽어라를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런 강의 있는 게 저 때는 없었어. 저 그 250만 원 주고요. 토요일에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현강 듣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도 못 갔어. 토요일 날 일정을 다 빼고 들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소공으로 일할 때는 그런 영향이 안 되니까 대표로 사무실 구해놓고 그랬었어.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거는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지치면 같이 위로해가면서 들으시고요. 자격증 이렇게 35회, 36개 가져봤는데 그분들은 한마디를 다 적으세요. 엄청 열심히 적어. 색깔 칠해가지고 포스트잇 해가지고서 빨주, 노초, 파남보 다 적고요. 그리고서는 못 알아들으면 다시 오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다시 얘기해달래. 근데 제가 이게 유튜브를 너무 오래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말했던 거 잘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알려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 하면 제가 그건 이렇게 하면 돼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말했던 거를 내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하라고 하니까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달망을 다 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뿌듯하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가가지고 문자도 오고요. 전화도 오고 하면서 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나는 강의값을 다 하겠다 생각을 해서 용기와 마음을 드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힘을 써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안 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민 있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뭐 최대한 아는 한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뭐 법적 지식에서 이거 이렇게 썼는데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무조건 다 협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한번 지금 오늘 저랑 이 시간에 이렇게 와 계시는데 한번 일을 하는 분들이시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지. 그죠?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저는 저희 사무실에 그 맞은편 쪽에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저는 프라자 상가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1층에서 일을 하고 맞은편에 사무실이 있는데 771세대에 저 처음에 입주장할 때 21년도에 1년 사이에 입주장하면서 부동산 개수가 그때 26개였었어요. 771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기 맞은편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제가 항상 했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다가 잊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못했어. 그래서 누가 그걸 알려줬냐? 분양하는 팀장이 알려줬어. 분양하는 팀장
분양하는 직원들은 부동산 개수 세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랑 오랜 친분이 있었던 팀장이 제 건물에 계세요. 저희 지금 일하는 건물에서 팀장님이 도대체 저 3단지는 부동산이 몇 개야? 그래서 대표님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가서 다 세갖고 왔는데 26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771세대에 26개인 부동산에서 그 단지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저희가 제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그 단지에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인 중에 거기 딱 네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 강의를 안 들으실 거야. 그죠? 안 들으실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바로 맞은편이다 보니까 제 자리가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사무실 맨 앞자리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약간 좀 멀티 기능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귀를 잘 듣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면서도 제가 딱 두리번거리면서 뭔가를 캐치를 좀 잘해. 저분들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네? 그러면 제가 반드시 딱 일어나서 문을 열어드리고 어서오세요를 해요. 그 정도로 제가 맨 앞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이 쫙 한 번에 스캔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은 저 부동산은 10시 반에 출근했고요. 또 어느 부동산은 11시에 이제서 딱 나타나고요. 오늘은 어제 같은 주말에는 문을 안 열은 부동산도 한 두 군데가 더 있고요. 다 보여. 그러고 나서 10시쯤에 거의 다 출근을 해. 10시에 출근들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딱 10시 딱 되잖아요. 그럼 12시 되잖아요. 그러면 네 분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도로를 건너오세요. 저희 쪽이 프라자 상가 쪽이라 먹자가 그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쫙 가시고 식사를 하러 가세요. 네 분이서 다정하게. 그리고 그냥 밥 좀 먹고 일하자.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서는 저희들은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체크를 해서 오늘은 조금 가까이서 먹어야 되고 그럼 건물 2층에 가서 간단하게 먹고 내려와서 또 계속 일을 하고 또 손님이 전화 와서 움직이면 전 튀어 들어와야 되니까 가까이 최대한 멀리 안 나가서 밥을 먹거든요. 그분들은 우아하게 그렇게 먹어요.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뭐 차 한잔 마실래?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직원들 먹인다고 이렇게 돌다 보면은 거기에 그 가장 커피하고 과일 주스 싼 데가 있어. 저희 건물에. 거기에서 네 분이서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계세요. 혹시 나도 그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웃는 분이 가장 크게 웃으신 분이 그렇게 하신 거야. 지금 딱 봤을 때. 그죠? 그렇게 하시고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2시 반이나 3시쯤 되면은 이제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십니다. 그게 거의 한 달에 거의 15일 이상이에요. 그러면 일이 돼, 안 돼? 당연하죠. 근데도 그분들은 야, 너네는 맨날 뭘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냐? 니네는 왜 그렇게 맨날 늦게까지 있냐? 니네는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냐?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인생 별거 없다고 맨날 얘기해.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먼저 나이가 다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항상 그런 말씀 하시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한번 내가 계약이 안 나오고 일이 안 되잖아.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손님한테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니고 뭔가가 있어. 그 이유를 찾아내보시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유는 좀 메모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 업무를 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놀고 싶고 빨리 퇴근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냥 놓고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거나 일과 정리, 업무 정리, 오늘 계획했던 분들하고 이런 것들이 덜 됐기 때문에 지금 손님이 안 계시고 없는 거야. 분명히 있어. 그거를 내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그게 진짜 있는데 내가 진짜 9시에 정시에 출근해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고 남들이 하는 마케팅 열심히 하고 네이버에 광고 올렸는데 그게 제 전송이 될 때까지 업데이트 안 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내가 네이버에 광고 딱 한 번 올려놓고 30일을 보냈는지, 그리고 남들은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를 쓰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나는 도대체 하루에 뭐 했는지, 그거를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혼자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해서 나 오늘 좀 놀았네? 내일은 좀 일찍 출근하고 열심히 일 좀 해봐야 되겠네? 그건 딱 반나절 가더라고요. 출근하고서 있다가 갑자기 옆집 부동산 소장님 전화가 와. 야, 오늘 어디 맛집이 생겼는데 거기 되게 맛있더라. 가자. 저도 했어. 옛날에 다 그렇게 일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야. 아마 저도 한가하면 대표님들처럼 그렇게 했었을 거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 바인더를 써서 내려 긋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를 했는지.
그러면서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3시간 할 걸 나는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거야. 근데 그 2시간을 그냥 보냈잖아. 이 2시간을 내가 차라리 손님한테 뭔가를 했었으면은 결과가 분명히 피드백이 되고 나았을 건데, 그러한 반성을 한번 해보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가면서 잘하는 걸 계속 해나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걸 제가 대체적으로 뭐 저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여기에 계신 대표님들이 나를 제일 잘 알아. 그죠? 나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9시에 죽었다 깨어나도 출근을 못해. 그치? 집안에 사정이 있거나 내 몸이 이렇거나 컨디션이 안. 그러면 남들은 9시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6시, 7시까지 근무를 하면 내가 10시에 출근을 해서 그럼 나는 1시간 더 근무를 해야지.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대표님들이 출근은 남들과 똑같이 10시에서 6, 7시면 다 문 닫고 퇴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안 될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는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오늘은 사무실에 전화량이 줄었네? 전화가 안 오네? 그러면 내가 광고를 놓쳤나? 아니면 내가 블로그를 뭐를 안 썼나? 내가 유튜브를 뭐를 잘못 올렸나? 저는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요. 그게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대표님 상가 쪽은 요즘 전화가 잘 안 와요. 그러면은 저를 한번 딱 그 말 하면은 제 스스로 반성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게 저를 제가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자꾸 이거를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제가 더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대표님들은 아마 그냥 출근했는데 경기가 안 좋고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옆집에 나랑 같이 커피 마시는 그 대표님도 안 되거든. 그 대표님은 잘 된대요? 그죠? 안 된대죠. 그럼 나만 안 되면 내가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할 텐데 옆에 부동산도 안 되고 옆에 부동산도 똑같이 다 안 돼. 왜냐?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잖아. 나만 좀 다르게 행동을 하면 내가 따될 것 같으니까 가자 가면 가는 거고 오자 가면 오는 거고 먹자 가면 먹는 거잖아. 근데 내가 나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가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 사람들하고 못 어울릴까 봐 따달까 봐 나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안 되는 게 당연해. 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냐고요. 아니라고. 나 안 돼도요 실거래 돼요 안 돼요? 그죠? 저는 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종에서 제 사무실에 제 담당이 토지 쪽으로 담당을 하는데, 이제 물론 부동산 총괄적으로 계약하고 뭐 이렇게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다 도와요. 토지 쪽을 담당을 하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토지는 지금 거래가 좀 안 돼요. 잘 안 돼. 고객들한테 하는 변명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고객 한 명이 딱 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제가 12월 30일인가 31일 날 김포에 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조금 달라 보인다고 찾아왔대. 그분이 딱 오셨는데 제가 없었어 그날. 그래가지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대표님 이제 유튜브도 보고 대표님은 제 물건을 정리를 해주실 것 같다. 다른 중개사와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고 자기 매물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됐고 달고서는 제가 잊어버렸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다음 날 저 사무실에 있는 거 딱 확인하고 연락이 왔어. 저희 사무실에 저 이사님하고 상담을 다 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저한테. 자기가 일반인이야. 고객이야. 그분은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나중에 알았는데 그 지역에서 그 고객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리해야 돼. 어떠한 공인중개사보다도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어떤 중개사 저 친한 언니가 제가 언니 이런 분이 왔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희들한테? 공인중개사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돼 있다.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편을 들어서.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던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경기가 안 좋고 거래가 없다고 해서 왜 사무실 문을 다 닫고 어디가 있니? 어디가 있던가요? 그랬더니 다 여행 가 있대. 사모님 그거는 삶이 여유로워서 그런 거지. 저같이 힘든 분은 여기 앉아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왔대요. 저는. 그게 첫 번째가 잘못됐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사무실 문을 오늘도 손님 안 올 건데 문을 일찍 닫고 집에 들어간 건 아닌지, 내 블로그 열심히 썼는데 손님이 전화 한 통화도 안 오는데 내가 이걸 왜 써야 되고 있는지로 오늘은 안 하고 싶어 그러고서 그냥 넘어간 건 아닌지. 그래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 남들이 하는 거 다 해가면서 내가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신 분 한번 손 들으면 제가 뭐가 안 되는지 한번 그건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있어요? 없어?
그럼 10시에 출근하시고 6, 7시에 다 퇴근하신 거야? 그러면서 일이 안 된다 하신 거죠? 아, 그러면 좀 오늘 반성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됐었어요. 진짜 띠지 붙여가지고 저도 띠지 엄청 많이 붙여봤고요. 계단도 많이 타보고 많이 했어. 열심히 하면 정말로 됐었는데 이제는 열심히의 단계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또 부동산 했던 분들 중에 예전에 국률처럼 나와 있던 멘트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보험 설계사 하셨던 영업력 있는 분들은 중개사를 잘한다. 그죠? 그건 진짜 국률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 가서 영업을 배워봐야 되나 저 고민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가 영업을 많이 했던 뭐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영업을 많이 했던 분들이 중개를 굉장히 잘한다는 것도 국률이었어. 근데 거기에 국률 하나를 제가 플러스를 해드린다고 하면 상담 콜센터 했던 분은 더 잘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들은 말을 듣는 분이지 말을 하는 분이 아니야. 그죠? 고객이 크레임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들은 그랬냐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그게 얘기 아니라 그거를 해결해 주려는 사람들이야. 저는 그걸 보고 그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봐. 그죠? 상담하셨던 분들이나 상담사분들은 고객들한테 한 번도 가르치지는 않아요. 내가 이걸 몰라. 그럼 그러세요. 그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르는 걸 알려주는 분이지 한 번도 나한테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돼. 그게 했던 분들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국률은 이제는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법적 지식, 제가 한 자리에서 부동산 20년, 30년 해가면서 알고 있었던 그 마인드,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던 나 때는 말이야. 그거 다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챌린지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챌린지에 제가 2년 전에 3년 돼가는 것 같아. 그 친구 있어. 26살짜리 친구.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자꾸 팔아먹으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제가 중개도 자격증 딱 따고 저를 딱 저기 수업 이렇게 그 중개 실무 초보 중개 실무 강의할 때 만나더니 대표님 저 대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영민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예뻐요. 그랬는데 26살의 조그마한 남자 친구였어서 제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안쓰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니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중개업 잘할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를 왜 하게 됐냐? 그랬더니 걔도 약간 은수저야. 외숙모 외삼촌도 하고 이모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걔가 중앙대 심리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톡방에도 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중앙대 심리학과 나와서 공부도 꽤 했던 친구인데 이걸로 가지고는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공부는 더 하기 싫고 그래서 공무원 공부를 할까 하다가 김장하다가 이모가 너 뭐하냐? 그래서 공무원 공부할까 하는데 야 그냥 그거 때려치고 부동산 중개사나 따르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중개사를 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땄는데 막상 뭘 할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한 데서 실무 강의를 다 요즘은 해주잖아요. 그 강의를 들으라가 저랑 만난 거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요 서울까지 와서 강의 듣는 게 되게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럽고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사무실에 놀러 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몇 명을 데리고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데리고 제가 열심히 스터디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피드백도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버는 것 같아. 딱 그 친구 3년 차 됐어요. 그래서 그냥 딱 그 말에 다른 분들이 하다가 포기하면 딱 그 말에 그냥 대표님이 하라고 했잖아. 그대로 한번 해봐. 왜 자꾸 생각을 실어서 다르게 얘기를 해. 그냥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보다 안 되면 그때 대표님한테 따지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가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따지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 제가 속으로 욕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 친구는 지금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많이 성장해 있고 돈도 꽤 벌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래된 경력은요. 1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부동산 몇 년 했어. 그러면서 목에다가 힘주고 기부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열심이라는 거는 그냥 출근 시간 잘 지켜주시고 퇴근 시간 잘 지켜주시는 거 하나로도 열심히가 분명히 표시가 되는 거는 저도 맞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시스템
그러면서 아, 나는 이제 출근을 하면은 어떠한 루틴을 가지고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퇴근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거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할 거야. 이제 그러한 기준을 조금 잡으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은 정확한 방향으로 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이 돈 벌어서 뭐해? 그러시면은 이제 못 하시는 거고.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중개업 직업이 저도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 가서 나이 먹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퇴직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창업 비용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니까. 내 거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팔아도 다른 사람이 팔아도 재고가 안 생기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쉽게 창업시장에 진입을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우리는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땄잖아요. 또 딸 수 있어. 저 몇 명 봤어요. 또 딸 수도 있는 자격증이야 얘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나 이 자격증 하나 가지고서 그걸 모든 걸로 힘들기에는 너무나 시장이 지금은 어렵다는 게 저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경기 탓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하는 거야. 더 하나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하지 말고 뭔가의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서 해보자. 이러한 마인드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게 요즘은 고객이 중개사보다 더 많이 알죠. 그죠? 저는 어느 순간 고객이 오면 말이 자꾸 줄어들어요. 잘 할 수가 없어져. 이해 가세요? 왜냐면 더 잘 알고 오잖아. 저는 다방면으로 막 이것저것 알고 막 다방면으로 알고서 일을 하지만 그 고객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느 구조를 가고 어느 저기를 가고 심지어 어제 그저께 다른 부동산하고 집을 봤는데 그 부동산 소장님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별로 말을 많이 안 해서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집은 여기 숨은 공간을 이렇게 터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평형이 더 넓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특징이야 그 집은. 그거를 얘기를 드렸어. 그랬더니 그 손님이 딱 대본에 뭐라는지 알아? 아 여기 F타입이군요 그러는 거야. 저 F타입 노래도 안 불렀어. 그게 F타입 맞아요. 근데 그 손님한테 내가 얘는 84 F타입이에요 얘기를 한들 그 고객이 알겠나 싶어서 말을 안 하고 여기에 타입에는 숨은 공간이 있어서 얘를 확장을 해가지고서 더 몇 평을 더 확장해서 쓰실 수 있으세요. 그걸 그 매수 부동산은 모르니까 제가 손님한테 그거를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때 그 손님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야. 아 F타입이냐고. 맞다고. F타입도 아시냐고. 저 그 고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타입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와. 그러니 우리가 어설프게 알아서는 이제는 정말로 중개사나 고객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 고객 앞에서 절대로 잘난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갈수록 말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진짜로 말을 할 게 없어. 뭐라고 말을 해? 그렇죠. 맞아요. 그 공감만 해주고 동의만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잠깐 한두 마디 오류가 나면 그것도 맞는데요. 그게 아닌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라고. 아니면 그게 지금 미심쩍고 제 말이 신뢰가 안 가시면 왜냐면 고객이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제가 딱 두 마디 하잖아. 한 마디 하잖아. 그럼 고객은 네 마디씩 해요. 그거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완벽해서 딱 진단을 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고객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제가 거의 다 99% 하는데 웬만하면 말을 많이 안 해요. 뭐 드시고 싶으시냐고. 차 우리 종류별로 있는데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차 따뜻하게 해드려요. 차갑게 해드려요. 그거 얘기하고 어디서 오셨는데요.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본인 주주주주 얘기해. 내가 이걸 팔고 이쪽으로 갈아탈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동네보다는 이 동네가 훨씬 입지가 좋으니까 당연히 좋죠. 그러면서 근데요. 그래서 했더니 근데 갭이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얘를 좀 비싸게 팔고 얘를 싸게 사면 돼. 그것도 진리라고.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그 말밖에 난 할 말이 없어. 진리 맞잖아. 나를 비싸게 받고 얘를 싸게 사는 게 그게 진리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나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 맞다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 거를 비싸게 팔고 이거를 싸게 사게 해달라. 근데 선생님 거 비싸게 파는 타임이 되면 얘는 더 올라가 있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아파트 현장에 2021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입주를 한 5, 6천 세대가 했어요. 거기에 입주장을 열심히 하고 났는데 딱 하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야 매물이 나오잖아. 다른 사람들은 2년이 기다리는 사이에 저는 거기를 다
건축물 대장을 다 떼었어요. 왜냐면 입주장한 거 아시잖아. 부동산 해보셨으면 바로 등기가 안 나오잖아. 2, 3개월 걸리거나 4, 5개월 걸리잖아. 그때 돼서 등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입주장 끝난 단지 안에 저는 미리 건축물 대장을 싹 뽑아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했던 그때 2021년도, 22년도 문재인 정부 엄청나게 부동산 정책이 많았잖아요. 그걸 일괄적으로 쫙 정리한 표가 있어요. 그걸 조금 빳빳한 종이에 인쇄를 맡겨가지고 그거를 다 보냈어요. DM으로 싹 보냈어. 왜냐면 지금 보내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입주 직전에 가거나 뭔가 좀 시간이 지나서 보내면 다른 중개사들의 반감을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그걸 저희 직원들하고 시켜가지고 DM을 싹 보내고 거기에다가 또 제 DM이 혹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또 뭔가 이제 반송이 되는 걸 예견을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보냈는데 얘를 또 안 볼 수도 있잖아. 그냥 휘송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 중개사라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행운을 드리는 로또 복권 1,000원짜리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반송이 되는 우편물 오잖아요. 그럼 저희들끼리 됐나 안 됐나 체크를 해봤어. 근데 내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보냈는데 되신 분은 한 분도 없어. 연락이 한 분도 안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거를 보내서 다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그거 하나씩 들고 와요. 저를 찾아와요. 왜냐면 지금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내가 소속이 돼서 일들을 많이 하시죠. 어느 부분에 소속이 되고 어느 그룹에 소속이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잉 행동을 못하거나 돌출 행동을 못해요. 그럼 돌출 행동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하면 되냐고. 그렇잖아. 그러면 아무렇게 돌출 행동이 표시가 안 나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걸 저는 좀 쉽게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아파트에 제가 입주장을 딱 끝내놓고서 제가 그 5, 6천 세대를 싹 보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네이버에 올라가면 사실은 제가 광고를 올린 건 아닙니다. 저희 소장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광고를 올려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물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많은 사무실에 고객도 많은 건 진리예요. 맞죠? 손님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공동중개 개념도 없었어. 그냥 공동중개 하나보다 저 부동산이랑 같이 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고 다 넘어갔다면 지금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손님이 전화 와서 들어보셨죠?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매물이세요? 그죠? 그럼 뭐라고 대응하세요? 못하지 말을. 그죠? 저기 제가 가지고 있는 매물은 아닌데 다른 부동산이랑 같이 협업해서 일 잘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아니요. 제 매물은 아닌데 제가 가지고 그 매물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동 몇 호가 더 좋습니다. 부동산 2개 들고 들어가면 괜히 어설프고 힘들고 약속 잡느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꺼번에 싹 보여드리겠으니까 오세요. 그렇게도 권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면 그 동은 저쪽 부동산이 있으니까 거기랑 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저는 물건에 자신이 있으니까 제 물건이 더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요즘 같은 시장에서 옛날하고의 그 자세대로 고객한테 대하면 진짜 요즘은 어렵고 힘들고 안 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중개사들은 저 아는 정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입을 닫는 시간이 생겨버리고요. 그 고객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집을 보러 가기 전에 항상 손님하고 먼저 상담을 좀 긴 시간을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딱 듣고 나서 그거에 해당하는 매물을 자꾸 찾아보고 돌려보고 우리 소장님한테 이거 이런 물건 있나고 몇 동 몇 호가 이 정도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 그러면 있어요. 어디 부동산에. 그럼 그거 보여주고서 하면은 거의 계약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손님들 앞에서 절대로 의시되거나 나 중개사야. 나 공인중개사야. 니들이 나한테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중개업을 얼마 정도 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의시되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은 제 옆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타파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저 요즘에 제가 있는 사무실이 771세대에 26개, 지금은 조금 줄어서 22개. 그 부동산 20개 정도 있는 부동산하고 경쟁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저희 동네가 가장 상급지입니다. 세종시에서는. 그러면 이 상급지에 계신 손님을 움직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가 가장 잘했던 게 그 아파트를 청약할 때부터 저는 청약 조건부터 다 따지고 들어갔거든요. 나는 세종에서 가장 상급지인 데서 중개업을 할 거야.
그 목표는 저는 항상 갖고 일을 했어. 대표님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무슨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가장 중요한 그 목표 하나가 딱 그거였었어. 세종에서 가장 상급지인 데서 나는 중개업을 할 거야. 그러다 보니 제가 찾았던 지역이 거기였고 누가 봐도 걔를 상급지로 찍어줬고 그래서 거기에서 중개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도 많고 고객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급지에서 집을 팔게 해야 되잖아. 그래 저도 먹고 살죠. 어디로 가라고 해?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죠? 내가 가장 지금 예를 들자면 강남일 거 아니에요. 강남이 가장 서울에서 상급지야. 그래 강남에서 이제 내가 중개업을 하고 있어. 근데 요걸 팔고 가자. 어디로 가자고 해야 돼? 없죠. 그러면 저는 평생 굶어 죽어야 돼.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를 했는지 아세요? 얘가 청약할 때부터 공무원 특공이 50%였고요. 세종시 25%가 세종시 당일 사람한테 공급이 됐고 나머지 25%가 외지인들한테 공급이 됐던 동네입니다. 제 동네가. 그래서 공무원들을 공략하자. 50%인 특공받은 이 공무원들은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세종에 들어온 거다. 그거 생각을 그걸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특히 그 공무원분들이 다 직업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특공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그러면은 특공으로 받았죠. 그러면 그분들 어디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내려왔대? 거기 집값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대. 세종도 좀 떨어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죠. 그러면 거기로 다시 안 가요? 아니 다시 가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90%더라고요. 90%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 동네가 가장 상급지라겠잖아. 세종에 계신 분들은요. 저희 동네로 진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웨이팅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팔게 해야 내가 일을 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모르는 서울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잘 몰라. 그래서 서울 어디를 가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동안의 저의 인맥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연락처를 한 4-5명을 쫙 리스트를 정리해서 드려요. 여기 가서 다 상담 받고 오라고. 그분들 진짜 가방 싸들고 가고 아니면 본인이 살던 동네 있지 않냐. 그 동네 가가지고 한참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가서 살아. 그러면서 거기 가서 사면 앞으로 서울이 더 오를 거다. 그렇게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동조해주고 동의해주신 분들은 갔다 오니 예전에 고가였을 때보다 한참 떨어졌었잖아, 서울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분들은 그게 용납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먼저 가서 집을 보기도 오고 보고도 오고 상담도 하고 와서 대표님 저 갈 테니까 집 팔아주세요. 그 물건은 저한테 단독 물건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지지부지하고 못 팔으면 다른 부동산에도 물론 나가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는 가서 먼저 보고 오라고 해서 그 집들을 제가 다 팔고 계약을 하고 옮겨 타게 하고 여기에 오고 싶어하는 그분들한테 집을 미리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1년도에 입주장하고 한 1년 정도 조금 쉬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거의 쉬고 그 다음 22년도부터는 미친 듯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엊그저께도 다른 데 강의 가서 이렇게 수업하다가 제가 쉬는 텀이 있어서 잠깐 쉬는데 여기서 전화를 받더라고 어떤 중개사분이. 그러더니 아니 내일 2시 약속했는데 왜 안 가시자고 왜 안 보여주시는데요? 그렇게 전화를 서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럼 약속 취소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패 있으니까 왜 안 보여준대요? 그랬더니 왜 판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조금 더 넓고 쾌적한 데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파신대요? 그랬더니 예. 그런데 그게 어딘데요? 그랬더니 그럼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 집을 팔려는 의도가 있잖아. 니즈가 있잖아. 나는 조금 더 넓고 쾌적한 데를 가고 싶어. 그랬으면 거기에 마땅한 걸 가고 싶은 건 당연히 아는데 고객들도 모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딱 들어보니까 나이가 좀 있어 보여. 제가 소머즈예요. 전화로 얘기하는 것도 잘 들려요. 그래서 나이가 딱 있어. 목소리 톤이. 그러니까 그분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이 원하는 스타일의 단지, 그분이 원하는 동네, 그거를 찾아가서 집을 먼저 보였어야죠.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아무리 내가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내가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가 않아. 뭔가의 부동산을 판다는 건
정말로 나한테 뭐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뼈저림과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부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90%예요. 고객들은. 그 고객의 마음, 그 대신에 더 좋은 집, 이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단지,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을 가기 위해서 내가 매매를 하려고 했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돌아왔는데 그거를 먼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 집을 팔게 해주고 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약속을 어겼겠냐고. 안 팔겠다고 안 하죠.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계약을 못했다. 물건이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 그러면 그 고객이 이 물건을 왜 팔려고 하는지에 대한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고요. 그 명확하게 파악한 거에 맞춰서 그걸 그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주기적으로 전화했어. 그래서 서울 갔다 왔어요? 뭐래요? 서울은 어떻대요? 그럼 저는 제가 일부러 아니 나도 서울 살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서울 사고 싶어서 선생님 어느 동네로 가는데 얼만데 저도 돈 모아서 거기 가고 싶어서 그런데 좀 알려주라고. 그러면 저한테 어디 갔는데요? 어때요? 어디 갔는데요? 어때요? 어디 갔는데 어때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듣고 있다가 다른 고객이 오잖아. 몇 동 몇 단지에 사시는 어떤 고객은요. 이번에 서울 가서 이렇게 갔는데 예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가면서 물건을 팔게끔 이 사람이 팔아야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물건이 다른 부동산에 나가겠냐고. 안 나가. 그리고 매수자들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거 소장님 물건이세요? 다른 부동산 물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광고가 여러 개가 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거 그다음부터 우리가 갑자기 작아지잖아.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니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매물이 있으니까 우선 와보세요.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원하는 게 뭔데요?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고객한테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그 부동산보다 내가 물건이 더 많다는 걸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이버 안 보셨냐고. 네이버 보시라고. 네이버에 저희 사무실 물건이 가장 많다고. 그걸 만들어내야죠. 그 물건을 하나를 가지고서 어떠한 방법이 되시던 그걸 계속 만들어내고 저희는 네이버에 매물을 올리기 위해서 지인을 다 동원을 했어요. 야, 네 동생 거기 집 팔지, 집 살지. 야, 우리 안 팔을 테니까 그것 좀 광고 좀 올리면 안 될까? 측노출 안 할게. 저는 그렇게 해서 그 단지에다가 매물을 먼저 심어줬어요. 그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면 그거를 보고도 고객들이 오기도 하고 물건도 접수가 되잖아요.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일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깊게 하면 답은 있어. 길도 있고 그걸 안 해서 뿐이지. 그래서 한번 오늘 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고민들 더 해보시고 방법과 노하우를 꼭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단지가 아니에요. 경쟁은 전국 단위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전국 시장에서 내가 경쟁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